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역시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항상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은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기업들 올라오는지 먼저 확인하기 전에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부터 소개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강연 다니고 있죠. 매주 토요일마다 강연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제가 강연 갑니다. 오후 1시에 분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니까요. 분당 JS 호텔 지하 2층 미팅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2020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 이 정신력이 부족하면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는 4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중앙에너비스라는 기업이 보이고요. 성한, 주연테크,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일단 동전주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인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보인다라는 것이 역시 오늘 시장 약간 음봉으로 밀리더니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또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 않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요 10% 이상 올라온 종목이 또 보여지긴 하는데 여기도 1000원짜리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죠. 역시나 동전주의 반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역시 장중에는 한류 AI 센터 동전주의 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종목까지도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역시 잡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역시 뛰어오르고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인데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떨어져 있어요. ESA부터 해서 대호 AL, 그리고 뭐 네이처셀 뭐 등등등이 보여지는데 네이처셀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떨어졌을 때 뭐 앞으로 괜찮을 거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종목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대처를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신규 매수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낯익은 종목이네요.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고 다시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 대호 AL이라는 기업을 한번 선정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가에 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거래 정지가 당했었는데 정지 이후에 다시 또 재개가 돼서 조금 더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건가 했었는데 오늘 때 아닌 이상 급락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왜 이렇게 하한가가 갔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 오후장 들어가가지고 2시가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폭락이 일어났거든요. 거의 2시 넘어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호 AL이라는 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차량 경량화부터 해서 또 이 철도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 생산 제품이 알루미늄 코일 쪽이다 보니까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저 철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은 좀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1차 그 하락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히 찾아보긴 힘들었지만은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뉴스가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호 AL에 관련된 뉴스가 보시면은 이 공시가 나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정정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정이 뭔가 봤더니
봤더니 어떤 게 정정이 되었는가? 일단 전환사채라고 해서 돈을 빌려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152억을 이렇게 돈을 어디서 빌려서 가지고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했고, 납입일은 언제입니까? 돈은 언제 낼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도 사실 오늘이더라고요. 납입일이 보니까, 이게 오늘 12월 19일, 오늘 납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정정이 되면서 내년 1월 22일로 바뀌었죠. 152억에 대한 돈이 오늘 줄 순 없고 1월에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바뀌면서 52억은 운영자금으로 100억은 채무 상환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정이 이렇게 뉴스가 있는데요. 저 납입 말고도 150억을 자금 조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 조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역시나 채무 상환으로 100억을 쓰고 50억은 운영자금으로 쓸게. 근데 납입일은 언제였니? 라고 보니까 역시 공교롭게도 오늘이었는데 1월 22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했었던 기업이죠. 250억 원을 내가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 그럼 앞전 자금과 확인해 봤을 때 약 550억 가량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돈이 있으니, 저 정도의 자금 조달을 했으니 아무래도 급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봤던 것 뿐인 건데, 그 550억 가량의 자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입일이 오늘이었는데 어이구야, 이건 더 밀렸네요. 2월 27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자금과 채무 상환으로 지금 돈이 이렇게 다 나가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뉴스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 정정이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550억 가량의 이 유상증자가요, 사실은 이제 나온 게 아니고 9월 달에 550억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9월에 이런 급등 형태가 나오고 자금 조달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가 많이 서려 있다 보니까, 사실 지난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차트 모양들은 급등을 하면 이렇게 빠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550억 작은 그 돈은 아니잖아요. 오늘 하한가 같지만은 그래도 942억 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은 이 자기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한 자금을 끌어왔구나.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었는데, 납입일이 한 달 그리고 두 달씩 밀려지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납입일이 이렇게 미뤄진다라는 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납입이 미뤄지다가 취소까지 돼버리면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기업들도 남아있다 보니까 역시 공포 물량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가 대호 AL과 나왔던 정정 공시가요, 장마치고 나오는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이거는 장중에 나왔는데 1시 38분, 40분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 공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1시 38분대 언저리까지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역시 세력들의 짓인지 공매도의 세력인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 악재들을 이제는 파악하기 시작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 세력들이 또 공매를 노리는 세력들도 있긴 하겠죠.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 아마 그런 내용들과 함께 폭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호재는 아니에요. 550억 규모의 유상증자, 그리고 돈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지금은 납입이 미뤄졌기 때문에 진짜 하는 거 맞아?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들고 있던 분들, 지금 이제 아무래도 2018년 때부터 해서 정지 전부터 들고 있던 분들, 또는 정지 이후에 샀던 분들 전부 다 물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포, 패닉이라고 하죠. 패닉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일 점한가 안 가면은 다행인 거예요. 점한가 안 가면은 그래도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다시 반등의 기회, 여지를 좀 찾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점한가 가게 되면은 그냥 계속 하한가를 내려가거나 추가 하락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납입 취소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당장은 지금 이제 추가 하락의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에 손절하셨다면 다행이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전 부근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 조금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만약 물려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대응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니까 납입일이 1월까지 또 미뤄졌기 때문에 1월과 2월, 그러니까 그때 1월 22일과 2월 달까지는요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 정도까지는 폭락을 하고 하락을 하고 횡보하다가 1월 말쯤에 납입일이 되면 또 다시 또 슬그머니 올라오게 되는 형태가 나오고요. 그렇게 됐는데 또 납입이 또 미뤄지게 되면 거기서 또 폭락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책을 짜면 되는데 일단 1월 초쯤에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비중이 적으신 분들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 기대감으로 다시 슬그머니 머리를 들 때 그때 탈출한다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냥 손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슈가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저렇게 납입을 미루다가 상당히 폭락을 했던 종목이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또 이제 또 이름이 바뀌어버리면서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인터블스라는 기업도 있었는데 그것도 납입이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을 통해서 막 폭락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처럼 요 종목도 그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응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전 부근에 있으신 분들 아니고서는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1월달까지 1월 한 10일 전까지 자리를 잡을 때 이 자리를 잡으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다 등등을 또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대응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종목 정말 많이 있거든요.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대호 AL 하지 마세요. 다른 종목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시장은 이런 변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납입하기로 해놓고 납입을 안 해도 폭락이고 유상증자 한다해도 폭락이고 또 유상증자 한다고 할 때는 언제는 폭락이더니 언제는 또 급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해석이라는 게 정말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좀 냉정하게 공시만 잘 체크하시더라도 오늘 1월 1시 38분에 나왔던 공시를 잘 체크하고 대응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하한가까지는 안 맞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트 모양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고가놀이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안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좀 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 AL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내용들보다는요,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공시가 어떤 영향을 줬었는지 그런 것들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내부 악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거 보면은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채무를 갚겠다라는 거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단기 차입금 때문에 부채가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돼요. 왜냐하면 돈을 마련하는 게 전부 다 운영자금으로 쓰겠다 했던 건데 이젠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재무도 이제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좀 의심스러운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악재가 완전 다 끝난 건 아닐 수 있고 내부 악재가 더 있다면은 추가 하락 염려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당장 손을 쓰지 마시고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우는 아이도 다 울 때까지 기다리듯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대응책을 찾아보면 되니까요.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대응을 찾을 때까지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일단은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걸 잘 대응하셔가지고 크게 손실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시면은 항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저도 그 좋아요 수치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우 AL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고요. 다들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면서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종목 길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